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선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용산에 있는 실평수 18평의 소형 빌라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미남 디자이너 제임스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임스입니다. 여기는 두 분의 신혼부부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기존에는 부모님께서 거주를 하시다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2회차라 그런지 달라, 말이 달라. 왜 이렇게 잘해? 우리가 빌라들도 종종 공사를 하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저희를 찾는 고객님들 중에서 빌라도 하냐, 뭐 또 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우리에게 의뢰해주신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형 아파트들 소개하면서 큰 평형 때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더 꼼꼼하고 더 치수에 민감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와중에 소형 빌라 같은 경우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빌라만의 또 부딪혀야 될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제임스 님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 어려움들을 만나러 가 보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현관입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을 사실은 넓히고 싶었지만 공간의 용도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좁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현관과 다르게 깔끔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신경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서 있는 뒤편에 분전함과 통신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가리기 위해서 벽체를 최소 두께로 빼냈고요. 경첩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경첩을 사용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특이사항은 이 벽이 많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이 도어락이 간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정말 몇 미리 차이 안 나게끔 잘 제어를 했다.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깔끔하게 만들었다 라는 게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예전에 왔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기존에 어땠냐면은 이쪽은 확장이 되기 전이었고 여기는 안방 들어가는 문에서 또 재료 분리가 일어났고 바로 옆에는 거실 욕실에 문틀문짝이 들어가면서 재료 분리가 일어났고 디자이너님께서 이거를 끝벽부터 저 끝벽까지 단 하나의 마감재로만 정리를 해줌으로써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게끔 만드는 장치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든도어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벽이 이 끝까지 연장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게 저희가 바라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벽이 저 끝까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공간이 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라인 조명이 일자로 쭉 길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면서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해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 특인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욕실을 들어가면서 단차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실로 들어가면서 단차가 높아집니다.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 최초 시공을 할 때 욕실 쪽 단차를 낮추기 위해서 배관이라든 이런 부분을 아래층의 욕실 천장 쪽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방바닥에서 배관 작업을 위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스텝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부까지 필름으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또 주의할 사항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은 사용하면서 계속 밟고 물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앞쪽만 필름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밟는 부분은 타일로 마감을 잡아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만나는 거의 99%의 빌라들은 이렇게 단차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욕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네. 진도. 그러면은 두 번째 800에 800각짜리 사이즈를 사용한 욕실이 되겠는데 800에 800각 타일을 사용을 하면서 세로선을 하나 없앴다라는 거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듯이 800각의 장점이 될 것 같고, 이쪽도 80cm를 확보를 하면서 선을 아예 없게끔 갔어요. 세로선이 여기서도 선을 하나로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바닥도 80cm에 80cm짜리가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점.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를 우리가 목공으로 이만큼 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벽 자체가 워낙 두꺼워지니까 예쁘게 보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도 타일로 이렇게 끝까지 마감을 지어줘서 앞쪽에 있는 문틀만 얍상해 보이는 것도 조금 더 세련된 욕실을 표현하는 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욕실이기 때문에 기물과 기물 사이의 이런 간격이나 사이즈에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시공을 했어요. 일반적인 변기의 확보 사이즈대로 공사가 들어가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디 쪽에서 손해를 보는 게 사용성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사이즈들을 많이 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의 판단에는 적정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천장은 SMC 천정에 저희가 늘 좋아하는 2인치 조명 플러스 간접 조명 세팅, 플랩장 하부 쪽에서는 간접 조명을 비춰서 조금 더 세련된 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비데를 혹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용도의 콘센트를 하나 시공을 해드렸고, 위쪽으로는 욕실 안쪽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대비한 콘센트를 2구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욕실 얼마예요? 욕실 타일이랑 시공비랑은 제외하고 자, 제임스님, 우리 고객님이랑 레이아웃 상담할 때 거실보다 안방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고객님이 생각하신 거랑 정말 많이 바꿨다고 해야 될지 바뀌었다고 해야 될지 저희가 안방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작다 보니까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썼는데, 자, 어떤 안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죠. 따라오십시오. 꼭 문 열 때는 머릿속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 홈파베르트, 우리 안방을 일반적인 형태로 풀지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방을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방식이 있잖아요. 붙박이장 한쪽에 배치하고 뭐 침대 이렇게 한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안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와서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께서 안방에 침대랑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원래 첫 번째 니즈셨고요. 두 번째는 침대의 머리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두 가지가 큰 이슈 사항이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보시면 책상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게 된 이유는 고객님께서 PC 컴퓨터를 2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큰 넓이의 책상이 필요한데 책상도 들어가고 화장대도 들어가고 침대도 들어가려면 도저히 이 공간이 예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론은 책상은 빠지는 게 맞다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은 붙박이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생각했던 안은 침대 머리 방향을 거실 쪽으로 돌리고 길게 쭉 붙박이장에 들어가는 이슈였는데, 고객님 머리 방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두 번째가 욕실 쪽 깊이 문제 때문에 붙박이장이 끝까지 못 가서 끊긴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다른 레퍼런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침대 공간을 따로 분리를 시키자라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너무 좁아지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스케치업을 통해서 사이즈를 미리 계산을 해서 공간감을 먼저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방 욕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작죠? 여기 공간이 지금 1m 나오더라고요. 1m 공간에서 이것저것을 다 넣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고객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뺀 부분은 세면대예요. 세면대는 바깥쪽에서 쓰면 되는데 샤워 공간은 2개가 있어야 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샤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변기가 있는 작은 욕실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아무래도 기물들을 최소화하고자 하셨던 의지가 있으셔서 하나의 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세련된 느낌의 타일 선반대를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다. 빌라 같은 경우는 꼭 신경 써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디님 맞춰보시죠. 추운 거 체크? 기능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너무 짠 거 티나나? 단열적인 부분인데, 빌라는 특히나 지을 때 이 외벽의 두께가 철거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빌라가 이 외벽 두께가 굉장히 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벽과 만나는 부위도 일반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외벽과 만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단열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몇 천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이고 3, 4년 지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할 거예요. 몇 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어서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인테리어는 성공한 인테리어는 아니니까 기능적인 부분들도 다 해결을 하고 나머지에다가 비용을 쓰시는 것도 소형 빌라 인테리어를 하는데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사실 기존 형태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기존과 같은 형태의 기역자에서 몇 가지 기기의 위치가 바뀌는 정도로만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단순한 기역자 주방으로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부엌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주방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고객님께서 어떻게 사용해야 편할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 밑장 같은 경우도 굳고 반대했던 디자인이지만 고객님이 생각하셨을 때 조리를 하면서 오른쪽에 양념망장을 사용하시고 좌측에 저런 작은 장이 있는 부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평형대일수록 고객님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현장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공간이 좁았지만 앞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빌라 소형 평형대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빌라 안에서 공간별로 어떻게 앞으로 생활하게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작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님, 여기 같은 경우는 가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제작 가구 형태가 아닌 한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샘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한샘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컸습니다. 흔히들 브랜드 가구라고 하면 일반 주방보다 비쌀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작은 평형대에서는 브랜드 가구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소형 평수에서는 설계가 그렇게 크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브랜드 가구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듈 형식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인데 이런 소형 평형대에서는 충분히 그런 모듈로도 예쁘고 깔끔한 설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에서는 브랜드 가구도 한 가지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앞서서 짚어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욕실 단차가 올라가니 거기에 따른 보완 설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외벽과 만나는 부분이 많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단열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소형 빌라를 고민 중이시라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예전에 빌라들이 지어졌었을 때 노하우라든지 공사 매뉴얼들이 워낙 제각각이었다 보니까 저희들도 놀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는 변수에 대한 금액까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천장 막상 공사를 하려고 체크를 해보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수도 설비 관련된 것들도 막상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철거를 해보니 와,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니까 빌라 인테리어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집행을 하면은 막상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형 평수 빌라 인테리어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